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직은 의혹 단계인데 문호발 로비 그 수산업자 이동훈 전 윤석열 대변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라는 그 수산업자가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제공했다라는 의혹 한국일보 등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자 A씨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데 회사 직원의 명의로 포르쉐 차량 빌린 뒤 열흘간 박영수 특검 측에게 제공했다. 렌트비는 약 250만 원가량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특검 부인이 차량을 포르쉐로 바꾸고 싶어한다. 소식을 들은 뒤에 차량을 제공했다. 직원 시켜서 박 특검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져가서 박영수 특검 운전기사에게 그 포르쉐를 전달했다. 라는 주장도 나왔고요. 박영수 특검 측의 반박. A씨가 렌터카 업체 운영한다고 해서 빌린 거고 박 특검이 렌트비는 줘야 한다고 해서 250만 원을 지불했다. 경찰은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는 게 많은 매체의 보도 내용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게 손정희 변호사님, 그 수산업자는 그 수산업자죠? 뭐 수산업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본인이 어떤 110억대의 사기 피해자를 양산해서 지금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알고 봤더니 언론계, 법조계 다방면으로 이제 로비를 한 정황, 뇌물을 준 정황들이 이제 쏙쏙 확인되고 있는데 아직은 의혹이에요. 일단은 뭐 박지원 국장원장도 뭐 수산물을 집에 배달을 해줬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일부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박영수 특검 사실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금액을 초과해서 받았으면 김영란법 적용 가능한데 이 사건이 좀 특수한 것은 보통 뇌물로 이제 슈퍼카를 줄 때는 슈퍼카 자체를 주거나 좀 헐값에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네. 빌려줬다 다시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뇌물 액수라든가 뇌물은 아니겠지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가가 렌트비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박영수 특검이 이야기하는 건 나는 돈을 줬다. 상응하는 렌터비를 줬다. 그러면 그냥 렌터 계약을 하고 부적절한 어떤 금품 수순하지 않았다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에 그 렌트비를 준 게 아니고 받았다면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어서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 포르쉐를 4일에서 뭐 10일 정도 빌려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리 포르쉐지만 렌트비가 4일에서 10일 타고 250만 원이면 합당한 가격입니까? 비싼 건 아닙니까? 저는 포르쉐를 타본지 못해가지고 렌트비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보통 렌트비 한 10만 원 정도 일반 차가 되는 것 같으니까 포르쉐니까 렌트비 250만 원 될 것 같고요. 10일이라고 한다면? 박영수 특검이 법조인이고 또 검사 역할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렌트 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렌트하는 게 보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그렇게 부실하게 차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지금 주장에 따르면 예. 이 수산업체가 내가 또 다른 사업으로 차량 렌터 사업도 해서 만약에 포르쉐를 타보고 싶으면 우리 회사 거를 타봐라. 비용은 이렇다 해서 가져다 줬다. 그래 그 과정을 수산업체가 막 사진도 다 찍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알려진 렌트 업체들 많잖아요. 굳이 왜 여기를 또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정말 렌트비를 줬다고 한다면 거래 내역이 남아있겠죠. 보통 렌트비는 제가 렌트할 땐 보통 카드로 하거든요. 예. 근데 현금으로 줬을까? 또 뭐 여러 가지가 확인돼야 되는 사건 같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포인트, 손정희 변호사님. 방금 그 부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박영수 특검이 아내가 차를 바꾸는 과정에서 포르쉐는 어떨까? 좀 한번 타보고 싶다. 라고 해서 렌트비를 빌렸다면 왜 정식으로 계약하고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의혹의 핵심일 거라고 보이는데 뭐 여러 명을 만나다 보면 우리 업체 거 좀 써줘. 우리 업체 거 괜찮아. 우리 어차피 내가 아는 지인이고 하니까 좀 싸게 해줄게. 우리 업체 포르쉐 가져다 줄게. 뭐 이럴 수는 있어 보이는데 네. 핵심은 그래도 돈은 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무료로 받는 것은 부적절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또는 아무리 친해도 포르쉐를 10일간 차는 마누라도 안 빌려주고 차도 안 빌려준다는 속담이 있기 때문에 명언이죠. 그래서 돈을 냈는지 그게 핵심적이고 돈을 내지 않았다면 이게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해명이 진짜인지 아닌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박영수 특검이 돈을 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손 변호사님 짚어주셨는데 또 한 가지가 이 수산업자가 누구누구에게는 수입차를
또 무상으로 제공해줬다라는 의혹도 제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차, 고가의 수입차를 제공하는 것이 혹시 이 수산업자의 뭐 일종의 투기 수법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비와 정관계, 언론계의 인맥을 형성하는데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금전적인 또는 차량을 제공하는 편의를 봐줌으로 인해서 인맥을 공고히 했을 가능성이 있죠. 항상 이런 유혹은 제가 볼 때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 특히 언론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차가 중고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분들은 조심해야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만약에 받은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해명하기 어렵고 변명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나중에 터질 언론의 문제라던가 어떤 수사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검찰 그리고 언론인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로비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경계를 잘 쳐야 되는 것이 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직업군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박영수 특검은 현재 의혹 단계이니까 뭐 결론 섣불리 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박영수 특검이 소개해줘서 이 수산업자, 즉 박영수 특검의 소개로 또 다른 검찰 관계자에게 수산업자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법조계에 이어진 박영수 특검, 과거 변호 맡았던 언론인 출신 정치권 인사를 통해 수산업자 A씨를 처음 알게 됐다라고 하고요. 문제는 박영수 특검이 C 검사가 포항근무 발령나자 내가 아는 그 지역 사람이 있다라고 수산업자 A씨를 C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줬다. C 부장검사 A씨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뭐 고가 시계라고 하죠. 입건이 현재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 박영수 특검이 매개를 해줬다, 뭐 중개를 해줬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시장님. 그러니까 저 뭐 부장검사 뭐 돌려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의 이제 핵심 그 소개시켜준 거, 물론 뭐 소개시켜주고 또 뭘 직접 뭘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알 수가 없겠지만은 지금 저 사람이 보면요 차주로 나온 게 차, 독도새우, 박달대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독특한 점이 아까 박영수 특검한테도 자기가 차를 딴 데서 빌려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 과정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박지원 국정원장 집에다가 해산물, 뭐 독도새우인지 박달대게인지 이렇게 택배도 아니고 직원 시켜서 배달시켜 놓고 그 문 앞에다 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아파트 현관 앞에다 둔 거를. 아니 뭐 쿠팡맨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건 봤는데 네. 이분은 왜 사진을 찍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 내가 어떤 뭐 이분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존경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김영란법이면 10만 원인데 좋아요. 한 뭐 15만 원짜리 선물을 보냈다 우리가 한번 가정해보고 뭐 그냥 드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진 찍어가지고 모아놨다는 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예.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중견 정치인의 친형. 어디도 소개받았겠죠? 지금 60억, 70억 이 사람한테 물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참 박영수 특검이나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검찰에서 수십 년, 정치권에서 수십 년에서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 사람 만났을 때 괜찮고 마음에 드니까 관계를 계속 맺고 밥도 먹고 이랬다는 건데 예. 참 무슨 마력의 남자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박영수 특검의 눈도 피해갔고 C 부장검사의 눈도 피해갔다는 얘기고 지금 국정원장 하시는 분의 눈도 피했다는 얘기입니까? 저분이 간첩이라 하면 큰일 나겠네요. 국정원장, 부장검사, 특검 눈도 다 피해가니까. 박지원과도 교류, 자택으로 선물 전달. 구속 송치전 경찰 진술 중에 지난해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한 적이 있고 자택 직접 찾아가 고급 수산물 상자를 전달했다. 박지원 원장의 반박. 정치권 인사 소개로 나간 식사 자리에서 여러 명 중 한 명으로 단 한 번 만났다. 수산물 전물 받았지만 돌려줄 만큼의 고가는 아니었다. 돌려주진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요거는 좀 박지원 원장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정희 변호사님 수산물 선물하고 이런 것까지 뭐 다 처벌되는 건 아니잖아요. 금액이 중요할 것 같아요. 김영란법상 금액이 초과됐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대강 해명 나오는 거 보니까 금액이 초과하는 수산물은 아니었던 걸로도 보여서 김영란법 위반 대상은 아닐 텐데 일단 부적절 처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저 수산업체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저것을 로비의 형태로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뿌려서 인맥을 형성해서 본인이 사업상의 도움을 받고 지금 구속될 처지에 어떤 누군가에게 이제 좀 구명 활동을 하고자
이런 의도로 저렇게 선물을 뿌린 것이 보이거든요. 사진을 보통 선물 주면서 사진을 안 남기죠.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먹을 거가 많아서 좀 나눠 먹으려고 친구 집에 수선물 보내면서 사진 찍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뻔한 사람인데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 휘둘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 철신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럼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또 그러니까. 정치인의 인생인가 또 뭐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의혹 단계이고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아직 결론은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